지금부터 중토 챕터 4 A Tour of the Cell 공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매우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발명한 물건이 바로 현미경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과학자들이 처음 사용한 현미경은 모두 광학 현미경으로 오늘날에도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에서는 가시광선이 시료와 유리 렌즈를 차례로 통과하여 렌즈는 빛을 구체시켜 시료의 이미지를 확대시킴으로써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카메라로 투사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현미경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배율과 해상력, 대조입니다. 현미경에서 배율이란 물체의 이미지와 그것의 실제 크기의 비율을 말합니다. 해상력은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해상력이란 아주 가까운 거리의 두 점이 확실히 두 개의 점으로 분리되어 보이는 최소한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조는 시료 내 위치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한 세포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광학 현미경의 해상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진핵세포에서 막 구조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현미경이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은 시료의 표면이 3D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의 이름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미경으로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가 있습니다. 시료의 얇은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료를 통과하는 전자는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방으로 흩어지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전자들만이 그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기술은 세포 분해법이 있습니다. 파쇄된 세포들을 시험관에 넣고 원심 분리하면 원심력에 의해 가장 큰 구성 성분은 시험관의 바닥에 위치하게 되며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핵과 미토콘드리아, 막의 조각, 리보솜으로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진핵세포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공통적으로 원형질 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막 내부에는 반유독성의 세포 기질이 있는데 이곳에 준세포 요소들이라는 것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는 DNA 형태로 유전자를 운반하는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포는 매우 작은 복합체인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DNA 위치에 있습니다. 진핵세포에서는 대부분의 DNA가 이중막의 핵 안에 있는 반면 원핵세포는 DNA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핵양체라는 곳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의 경계면에서 원형질막은 선택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여 세포 전체의 산소와 양분을 제공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물질의 통과를 허용합니다. 이 그림들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모식도입니다. 진핵세포의 핵은 대부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은 핵을 싸고 있어 세포질로부터 핵의 내용물을 분리시킵니다. 핵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핵공을 제외한 핵막 부분은 단백질 필라멘트의 망상 구조인 핵막 하층으로 되어 있어서 핵막을 지지하고 핵의 모양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리보솜은 흔히 단백질 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리보솜 RNA와 단백질로 만들어진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수행하는 세포기관입니다. 자유리보솜은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지만 부착 리보솜은 소포체나 핵막의 바깥쪽에 붙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진핵세포의 많은 다른 막들은 내막계의 일부입니다. 내막계는 핵막, 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여러 종류의 소난과 액포, 세포막 등을 포함합니다. 내막계의 막들은 단백질 합성과 합성된 단백질을 막이나 소기관 혹은 세포 밖으로 수송, 지질의 대사와 이동, 독소의 해독작용 등을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의
조각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막으로 된 작은 소낭을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포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포체는 생합성 공장으로도 불립니다. 시스터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포체 막은 소포체 내각 혹은 시스터나라는 공간이라고 불리는 소포체의 안쪽 부분을 세포질로부터 분리합니다. 소포체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활면 소포체는 소포체 바깥 표면에 리보솜이 없는 반면 러프 ER, 조면 소포체는 막의 바깥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거칠게 보여서 거친 소포체라고도 불립니다. 스무스 ER은 활면 소포체로 세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대사 과정을 수행합니다. 지질 합성, 탄수화물의 대사, 약과 독소의 해독작용, 칼슘 이온의 저장 등의 역할을 합니다.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대부분의 분비 단백질은 당 단백질이며 분비 단백질이 형성된 후에 소포체 막을 자유 리보솜에 합성됩니다. 분비 단백질이 형성된 후에 소포체 막은 자유 리보솜에 합성되어 세포질에 남게 되는 단백질과 분리되거나 전이 소포체로부터 소낭막에 쌓여 소포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골지체는 저장, 생산, 분류 및 수송을 합니다. 납작한 막으로 된 소낭인 시스터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면과 트랜스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포체의 산물을 수정, 변화합니다. 스스로 특정 고분자를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소좀은 소화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소좀은 진핵세포가 모든 종류의 고분자들을 소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막으로 된 소낭입니다. 산성 환경에서 활발하고 가수분해 효소들과 리소좀 막은 조면 소포체로부터 생성되고 골지체로 전달되어 가공됩니다. 리소좀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파고사이토시스 식세포 작용과 어토파지, 자가 소화 작용으로 나뉩니다. 식세포 작용은 작은 개체들 혹은 다른 조각들을 감싸서 흡수하는 일입니다. 자가 소화 작용은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세포 자신의 유기물질들을 소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액포는 소포체와 골지체로부터 만들어진 커다란 소낭입니다. 선택적 수송을 하며 세포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진핵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에너지 형태를 바꾸어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당이나 지방, 다른 열량을 내는 영양소들을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함으로써 ATP를 얻는 대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엽록체는 식물과 조류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엽록체에서는 빛에너지를 받아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당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세균과 유사점을 보이며 이는 세포 내 공생설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설은 초기 진핵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는 무광합성 원핵세포를 안으로 흡수하여 결국에는 먹힌 세포가 숙주세포와 동화되어 세포 내 공생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내막계 기관들과 달리 두 개의 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흡수한 원핵생물이 자신의 막과 숙주의 막, 총 두 개의 막을 가졌고 이것이 이중막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핵세포에서 관찰되는 형태의 리보솜뿐만 아니라 내막에 붙어있는 원형 DNA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서 자라고 복제도 하는 독립적 소기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막은 매끄럽지만 내막은 크리스탈하고 불리는 주름져 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막으로 둘러싸인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다양한 효소와 미토콘드리아 DNA, 리보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엽록체입니다.
웹록체는 막 사이 공간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된 피막에 의해 세포질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또 다른 막 구조로 된 소기관이 있습니다. 평평하고 서로 연결된 주머니 모양의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틸라코이드가 모여있는 것을 그라나라고 하고 틸라코이드 밖에 액체로 된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하며 여기에 많은 효소와 엽록체 DNA 그리고 리보솜이 있습니다. 막들에 의해 막 사이 공간, 스트로마, 틸라코이드 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퍼옥시즘은 산화작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옥시좀은 특별한 대사 과정을 수행하는 소기관으로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분자로부터 수소를 제거하여 산소를 전달하여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자체에는 독성이 있지만 이 소기관에는 과산화수소를 바로 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세포질 내부를 가로지르는 섬유들의 네트워크를 세포골격이라고 합니다. 세포골격의 역할은 지지 및 운동성입니다. 세포 내의 몇 가지 움직임에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세포 운동성은 세포의 위치 이동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세포 소기관들의 이동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포 운동성은 일반적으로 세포 골격과 운동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세포 골격의 구성 물질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섬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세소관은 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튜블린이라고 불리는 구형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튜블린 단백질은 두 개의 수 단위인 쌍관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의 형태를 지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심체와 중심립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섬유는 장력에 견디게 해줍니다. 마이오신 운동 단백질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근육세포의 수축을 유도합니다. 중간섬유는 크기가 미세소관과 미세섬유 사이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간섬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물세포의 세포의 기질을 줄여서 ECM이라고 합니다. 주요 구성 성분은 당 단백질과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는 탄수와 물을 포함한 분자들입니다. 당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는 콜라겐으로 세포 외부에 강한 섬유직을 형성합니다. 이 콜라겐 섬유는 프로테오글리칸이 그물처럼 짜여 있는 곳에 끼어들어가 있으며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인테그린은 세포 표면의 수용체 단백질로 피브로넥틴과 다른 세포의 기질 단백질은 세포막에 있는 인테그린과 결합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질 쪽에 있는 미세 섬유에 붙어있는 단백질에 붙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식물세포의 벽은 원형질 연락사라고 불리는 막에 배열된 세포질로 채워진 채널을 통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정 단백질과 RNA 분자가 이동이 가능하며 그 분자들은 세포 골격의 섬유를 따라 이동하여 원형질 연락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물에서는 밀착 연접, 데스모좀, 간극 연접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세포 간 연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